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좀 새로운 특별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평면좌표 단원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거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거리라는 개념을 일상 용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공중상의 직선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곳까지 어떤 곳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라고 시간으로 거리를 이야기하든지 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리 개념은 두 점을 잇는 이제 최단 경로의 길이로 생각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요 최단 경로의 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점이 아니라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로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도 이제 동일한 룰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을 잇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점과 직선을 어떻게 이을지도 내 맘이잖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랑 직선에 이름을 붙여줄까요? 점에다가 A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직선에다가 L이라고 이름을 붙여줍시다. 점이랑 직선을 이을 건데 점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길이 개념을 최단 경로의 길이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직선으로 뻗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꾸불꾸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최단 경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점까지 최단 경로를 한번 이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최단 경로로 이어봤는데 당연하게도 흰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최단 경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점이랑 직선을 이어준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점이랑 직선을 이어준다는 게 꼭 반드시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점에 이름을 붙여줍시다. 요 B점, 직선 L 위에 있는 B점이랑만 이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점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B가 아니더라도 요 점에 있는 얘랑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얘랑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이제 점들이랑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린 그때마다 조금 다른 어떤 경로의 길이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최단 경로를 찾아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되겠죠. 최단 경로라는 걸 어떻게 찾아줄까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점 A에서 직선 L로 한번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본 겁니다.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제 수선의 발이 생기겠죠. 수선의 발의 점의 이름을 H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 우린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직각이 될 텐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수선의 발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케이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번거로운 작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굳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선분 AH가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 중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겠다? 점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과 그 점을 이은 선분 AH의 길이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 거리 개념을 정의를 했으니까 직접 이 길이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하는 과정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당연하게도 계산의 과정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앞에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밟아 나가면 돼요. 제일 먼저 할 건 뭐겠습니까? 일단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찾아야죠. 그죠?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은 이겁니다. 점피, 여기 그림이 있죠? 점피에서 직선 L에 따라 얘는 이름을 P로 붙였네요. 저 아까 A로 붙였는데 상관없습니다. 수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계산하겠냐는 거냐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요 녀석 있죠? 요 성분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걸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를 구했다 칩시다.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논리의 흐름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어려운, 쓰잘데기 없이 어려운 계산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거리 공식을 얘기할 건데 오늘 거리 공식을 유도하진 않을 겁니다. 많은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분 pH의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쳐요. 여기 직선 L의 방정식도 내가 설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직선 L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먼저 수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pH가 직선 L의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 우리가 a, b를 통해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 계산해서 수직이면 우리가 앞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수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점 x1, y1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 h의 좌표를 x2, y2라고 써져 있죠. 이 녀석을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립해서 이 둘을 연립해서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구했어요. h의 좌표는 내가 알아냈고 점 p의 좌표는 원래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둘의 좌표를 이용하여서 성분 pH의 길이를 구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녀석은 당연하게도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겁니다. 이 과정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직접 유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계산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나서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유도 과정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봤어요. 어쨌든 이제 공식 결과를 내가 얘기해야겠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는 자 좀 복잡해요 식이. 먼저 분수꼴입니다. 분수꼴이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식은 뭐냐? 분모에는 루트가 들어가요. 루트가 들어가고요. 어떤 녀석을 써줘야 되냐면 맨 처음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있죠. 직선 L의 방정식에서 요 두 녀석, 요 둘이 중요합니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걷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이게 분모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분자에 들어갈 내용은 자 여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요 x1, y1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죠. 점 P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대입을 해도 당연히 0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왜? 점 P는 직선 L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근데 0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 0이 안 나오는 그 값을 분자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x1, y1을 대입해요. 요 식에다가 등식이 아니라 그냥 식이에요. 식 그죠?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그 다음 c까지 이런 이제 식이 나왔을 텐데 요 식의 값을 따라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까지 취해주면 이제 요런 식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 녀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라고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직접 해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공식은 반드시 필히 암기하고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예제에다가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적용시키면서 개념 설명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싹 다 지우고요. 자, 이거 공식만 남겨놓을게요. 공식. 왜냐면 여러분들 공식을 이거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서 공식을 외울 수 있을 리가 없죠. 영상을 한번 봐서 공식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공식을 써놓고 이 문제를 풉시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
A랑 B 값을 알아야 되고요. A랑 B 값을 알아야 되려면은 직선을 일반형의 형태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일반형 형태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직선이 표준형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라.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면요, 식을 양변에 4를 곱해볼게요. 4를 곱해보면은 4y는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뭐 플러스 5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죠. 4, 5, 20.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0 이퀄 0.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네요. 네. 요 식, 여기 요 식 있죠? 요 식.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요 식. 요 식에다가 뭘 대입을 해줘야겠어요? 우리가 1,-2도 대입을 하고, 또 뭐 여기서 나오는 요 두 개의 개수, x의 개수랑 y의 개수도 내가 이제 여기다 써주고요. 이런 것들을 값을 활용해서 공식에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라.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자, a에 해당하는 숫자 3이네. 3제곱. b에 해당하는 숫자 4네. 여기다 루트 씌워주고 분수꼴. 그 다음에 x, y에 들어갈 숫자가 뭐야? 점의 좌표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죠? 1이랑 마이너스 2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3x니까 3 곱하기 1 절대값. 그 다음 4y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숫자 마이너스 20. 요 녀석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계산해 주시는 거고, 이제 공식은 지울게요. 공식은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분모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암산해도 돼요. 이런 거. 자, 분자는 좀 계산하기, 암산하기 어렵네요. 한번 계산 과정을 거칩시다. 3, 1은 3, 4, 2, 8인데 9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20. 요거 계산해 주시면 5분의 28, 3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겠네요. 그래서 약분시키면 5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고 직접 또 공식을 활용하는 어떤 절차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한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